안녕하세요. 분재 채널 이재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나무를 가지고 이 나무가 어떻게 나무가 되어 가는가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나무는 이건 주목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소재 사냥을 나와 가지고 득템한 겁니다. 처음 보는 순간에 이거 좀 물건 좀 되겠다 했죠. 이와 비슷한 나무를 제가 다른 그 분재 사이트에서 봤는데 도입이다 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했다는 얘기겠죠. 가격을 999만 9,999원. 와, 그렇게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팔리면은 저는 999만 9,999원을 버는 거죠. 사실 이제 그만한 가격이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이것은 이 분재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소재를 보고 이 그림을 그리게 돼요. 이건 어떻게 하면은 나무가 되겠다. 자,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사방을 보여주는데 뿌리가 요 밑에서 올라와 가지고 요쪽으로 굽이쳐서 아마 철사를 걸었겠죠. 철사를 걸어서 했는데 요것은 이제 잘라낸 것 같고, 이쪽으로 올라왔고, 이것이 웬일로 여기서 잘랐는데 순이 안 나온 것 같죠. 그리고 이건 이제 모좀 불인이라고 꼬불꼬불 지렁이 기어가듯 전혀 이 어법에 맞지 않는 아름다운 한국어를 여기다가 구사를 해놨어요. 그런데 딱 이 나무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입니다. 요 밑부분이요. 요 밑부분을 해가지고 밑부분에서 꼭대기에서 이 가지가 올라와 가지고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요것 하나 딱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 놓고 요 옆에 나와 있는 이 가지, 지금 현재 이 가지도 살아 있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는데, 요것은 이제 제거 대상이죠. 제거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저는 인위적인 이런 곡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요 나무 있죠? 요것도 이제 제거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제거를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제거를 해 놓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크기는 여기까지 끝을 다 살리면은 중품이 될 것이고, 키를 확 낮추면은 이제 소품이 되겠죠. 근데 얼른 돈 받고 팔아먹기는 이제 큰 것이 좋고, 이걸 내 나무다, 그냥 내가 마음 먹고 오랫동안 키운다라고 생각하면은 소품이 맞는 거죠. 여기에서 바란스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요 부분에서 봉우리를 짓는 것이 가장 이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꼬불꼬불 자란 요 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이 철사를 걸어 가지고 펼 수는 있어요. 펼 수는 있는데, 펴면서 지금 여기 금방 여러분들한테는 소리가 안 들렸지만은 저같이 좀 예민한 남자는 듣습니다. 여기 잠시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여기가 찢어져 버려요.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에서 날리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날렸어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껍질을 벗겨 가지고 요 부분 끝까지 사리를 칠 건데, 이 사리를 치는 도구가 이렇게 나무 껍질을 벗기는 도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하도 안 써 가지고 지금 녹이 슬었는데, 이게 이제 제 뜻과 마음대로 벗겨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걸 껍질을 이런 식으로 이제 벗겨가는 거예요. 물론 이 기계를 써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지만은 아직 힘쓸 때니까, 팔팔할 때니까 일단 손으로 하고, 영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기계를 써야겠죠. 근데 일단은 이걸 하는데, 이 껍질을 벗기는 시기는 언제가 좋으냐.
이 보통 그 책에 나올 때는 이 휴면기에 하라라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니? 나무가 휴면기라 성장을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도 덜 느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이 나무가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때가 더 좋습니다. 이유는 이 소나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나무를 껍질을 벗기면은 송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송진은 나무를 갖다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부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사라든가 오래된 건물 같은 거 보면은 소나무를 갖다 쓰죠. 이 소나무가 오랫동안 사는 이 소나무 기둥을 건축재로 쓰는 이유는 바로 이 송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벌레의 침입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자주 안 쓰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냥 편하게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냥 칼 가지고 저 집에서 흔히 하던 대로 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껍질을 다 벗겨주는데, 껍질을 벗겨줄 때 여기는 반듯하고 여기는 조금 옆으로 가지가 올라왔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끝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돌려가면서 둘레에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같은 위치에서 자르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잘라 가지고 이 끝부분을 자연스럽게 말라 죽은 것처럼 연출을 하는 거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끝을 이렇게 하는데 이 나무가 지금 자연산이 아니고 재배목이다 보니까 벌써 이 말라 죽은 부분들은 굉장히 약해져 있네요. 인위적으로 그냥 여기다 석회화합자 안 바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단단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어서 이 약한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썩도록 놔두고 그 다음에 단단한 부분은 남아 가지고 사리 처리를 하고 그러는 것들도 그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일단은 처리를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이 자연스럽게 말라 죽은 것처럼 연출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연필 깎듯이 뾰족하게 깎아 가지고 매끄럼하게 다듬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껍질을 벗기죠. 그리고 이 주목은 이제 살아서 천년, 죽어 천년이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살아서 천년인 나무들은 죽어서 천년을 가는데 이 살아서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언뜻 한 10년 좀 넘게 재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나무는 천년 못 갑니다. 이유는 주목 같은 경우는 이 고산지대 높은 데서 살죠. 거기서 살면서 뭐랄까 한 해 동안의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요. 그러니까 주목은 그냥 천년이다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정도로 느린데 이런 나무들은 속성으로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줄기가 단단하게 고정되지를 않아요. 단단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년에 1cm가 두꺼워진 나무하고 1mm가 두꺼워진 나무는 그 굳기, 즉 단단함이 다르겠죠. 그래서 사실 이 재배목의 사리 처리는 지금 당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 상품성을 갖다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도 주목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가죠. 그러니까 주목 사리 처리는 그런 데는 이제 봐줄만 하고요. 또 오래 가는 것이 이제 노간주가 이 사리가 오래 가는데 그것도 이제 자연목일 경우에 좀 오래 가는 편이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이 이게 드레멜 조각기인데요. 여기 한번 날 한번 날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이 날은 원래 분재용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드레멜 조각기를 아마 한 10개 정도는 썼을 건데, 이게 상처 치료하는데 주로 이 날을 씁니다. 아마 드레멜 번호 제12번으로 기억을 하는데, 날만 한 12,000원 낼
이 정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파는 분한테 분재 상처 치료에 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갈아서 쓰면 좀 오래 쓸 수 있고요. 나무 껍질을 벗기고 상처 치료하는데 특화된 거예요. 이 드레멜 조각기 같은 경우는 좀 나무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 같으면은 가지고 있을 만한 기계죠. 그 기계 자체도 그래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계 자체도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뭐라 할까 뭐 하나쯤 장만해 갖고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데, 먼저 이제 분재원에서 쓰는 드레멜 조각기 요건데, 요걸 사용 방법을 다음에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리 처리부터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1차로 사리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쪽 사리가 원래는 이게 굉장히 두꺼웠는데 여기서 좀 자연스럽게 깎아내 가지고 이것하고 좀 균형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그대로 좀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좀 큰 뭐랄까 잘라낸 그루터기 같은 게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요 길이 끝까지는 그대로 살리고, 여기 부분에서 좀 파내 가지고 이걸 갖다 좀 작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러면 바로 이렇게 석유융합제를 바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니, 여기 살아있는 경계선이 있죠. 요 부분에 석유융합제가 닿게 되면은 이 나무가 곧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도 자연스럽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썩으라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놔두고, 여기가 상처가 아물면은 그때 이제 다시 정교하게 빼빠지를 한 번 더, 페이퍼질을 한 번 더 해가지고 그때 잡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줄기를 갖다가 하는데, 나무를 갖다가 만들 때 이제 여러 가지 공식이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이제 하는 작업이 불필요한 가지를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로 수관으로 잡고 요거 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 나무에 고기 안 들어가서 어쩌느냐,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이 나무가 고기 안 들어가고 사리가 고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줄기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 형태를 봤을 때 이 굵기로 보나 어쩌는 보면은 원래는 요게 줄기였는데 이것이 지금 못 견디고 요 나무가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는 이 나무보다 굵기가 가늘기 때문에 좀 짧게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것이, 이제 위에서부터 제가 차근차근 한번 잘라 볼게요. 나무가 어떻게 돼 가는가. 자, 이렇게 자를 것이고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하나 잡아 가지고 수간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잡아 가지고 철사 대충 얽어 놓으면은 상품성은 높아지는데 앞으로 장래성은 그만큼 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 선택은 여기입니다. 이 나무를 소품으로 키워가겠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키를 갖다가 이렇게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줄여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요게 수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 수간이 여기하고 바란스를 맞춰서 키우려 가려면은 멀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커가지고 나무가 만들어지면은 아까 키 커가지고 멀쩡했던 나무보다는 훨씬 낫게 되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할 때는 당연히 요 줄기를 갖다가 만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줄기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겠고요. 그 다음 요 뒤에 요 부분은 이렇게 지금 이 밑에서 올라와 가지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요 줄기하고 해서 쌍간으로 만들 생각이다 라고 그러면은 이만큼 줄여주면 돼요. 또는 이보다 조금 더 줄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정도 갑자기 나무를 자르게 되면은 몸통에서 눈이 많이 터나오기 때문에 저 살아? 어쩌? 그리고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이 안에도 지금 살아있는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나무를 정면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무가 다 크더라도 요것으로 만들면은 이 사리가 위로 올라가서 사리의 존재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무 틀도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나무 줄기가 두꺼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두꺼워지면 좋죠. 근데 그게 빨리 두꺼워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나무 줄기를 갖다 세워 가지고 만드는데 이 곡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곡을 심하게 넣지는 않고 그냥 어느 정도만 넣을 겁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나중에 아마 제 생각에 잘라져 나갈 것 같아요. 요 줄기로 키워가서 이렇게 바란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이 단계에서 여기를 잘라내 가지고 이 사리를 갖다가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무를 요것하고 이 두 개의 줄기만 가지고 철사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해마다 숨치기 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강태공 낚시하듯이 기다리다 보면은 이 나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좋아졌어? 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제 짐작으로 약 3년에서 4년, 그러면은 이 좋은 분에 넣어 가지고 전시에 내보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까 그 단계에서 길게 만들어 놓고 나무를 만들면은 훨씬 빨리 만들어져요. 빨리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빨리 만들어지면은 나무가 모양은 좀 덜 나게 되죠. 그래서 이 나무 줄기를 갖다가 반듯하게 잡고 해서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 놔도 이 나무는 이제 다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 철사는 이제 파고들기 전에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 작업을 다 마쳤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나무 생명은 요 밑부분이다 라고 그랬죠. 이 밑부분을 갖다가 살리면서 요 사리를 살리고, 그 다음에 이 키는 줄이고 해서 요것은 이제 천천히, 여기 지금 순을 다 따버리면 좋은데 줄기 굵어지라고, 이 가지가 굵어지라고 놔뒀고요. 요 부분에서는 원래 굵은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요 굵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러면은 파고들기 전에 바로바로 잘라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3년 정도 키우면은 저도 도입 이렇게 써놓고 한 999만 9,999원 붙여놓으면 됩니다. 물론 사가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단아하고 예쁜 나무가 되어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간단한 주먹 개작을 해봤는데, 이 소재가 지금 이 한 주만 가져온 게 아니고 2주를 더 가지고 왔어요. 이 2주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하고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빠졌죠? 여기 가토파스타가 빠졌네요. 근데 우리 촬영하시는 분이 가토파스타를 모르니까 제가 잠깐 갔다 올게요. 따라와요. 가토파스타 가지러 가야 돼.
자, 카토파스타를 붙이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 윗부분이 있었죠? 요 윗부분 카토파스타를 침 발라 가지고 하는데, 이게 침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어로 너는 내 거다 라는 뜻이다라고 그러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침을 바릅니다. 그리고 요 부분도 하는데, 사실 이 주먹 같은 경우는 왜 굳이 카토파스타를 바르느냐라고 말하실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사리도 내면서 굳이 상처를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여기에 살아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경계를 나눴던 이 부분은 카토파스타를 붙이면은 빨리 아물겠지만은 천천히 아물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카토파스타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여러분하고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죠. 자, 이 나무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키우는 재미가 제법 쏠쏠할 것 같은데, 어쨌든 밑동, 지금 밑동이 약 한 4.5, 한 10cm 정도, 10점 조금 넘겠네요. 그렇게 하고 키도 이렇게 되면은 한 5cm 정도, 그 정도에서 딱 머물러 가지고 이 소품 주먹으로 앞으로 전시회 내보낼 분들이 가서 조금 더 손본 다음에 그렇게 내보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은 뒷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가지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굳이 지금 어리니까 잡을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주먹에 개작 작업, 거창한 말로는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수영을 만드는 방법을 탐구해 봤습니다. 이번에 진짜 또 빠진 게 하나가 있네요. 영상 잘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가장 먼저 제가 올려드리는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예술분재원 예술직이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